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청취자님도 아마 그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아, 정말 아찔했죠. 네, 시장의 말 그대로 그 붕괴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막 끝을 모르고 치솟고 투자자들 모니터에는 온통 붉은색 경고등만 번쩍거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모니터만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던 그런 날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대한민국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000선. 네, 8,000선이라는 그 거대한 천장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와, 8,000선. 진짜 입에 담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지옥에서 월스트리트 사상 최대의 파티장으로 순간이동을 한 셈인데 금융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공기 자체가 180도 뒤집히는 경우는 진짜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그쵸? 그 극단적인 공포가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토록 압도적인 환희로 변했는지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회의실로 향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 미친 시장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그 맥락을 단숨에 파악하고 싶은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가장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자료, 이번 심층 분석의 뼈대가 되는 자료는 네이버 금융의 최종 마감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수점 하나까지 아주 엄격하게 검증된 1일 뉴스 및 마켓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팩트 그 자체인 자료죠. 네. 자, 복잡하게 얽힌 이 숫자들의 실타래를 가장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증시 전광판을 폭발시킨 이 거대한 불꽃의 도화선, 이거 어디서부터 타들어온 겁니까? 그 주식시장의 화려한 숫자들을 막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저 멀리 중동 지역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아, 중동이요? 네, 모든 나비 효과의 시작점, 그 진원지가 바로 그곳의 원유 시장이었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 종전 협상이요? 네, 전 세계 물동량의 대동맥이자 그동안 아주 굳게 닫혀 있었던 그 호르무즈 해협. 이 해협이 드디어 재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 터져 나온 거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가 그야말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폭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수직 낙하를 했죠. 리포트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낙폭이 진짜 엄청납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무려 7.15%가 빠지면서 배럴당 96.14달러를 기록했어요. 7%대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WTI 역시 6.51% 하락을 해서 90.31달러까지 그냥 미끄러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를 쭉 읽다 보니까 아주 기묘한 역설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그 이란 남부의 군사 목표물을 향해서 미군 중부사령부가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다. 이런 보도가 버젓이 있었단 말이죠. 네, 보도가 있었죠. 보통 이렇게 무력 충돌 소식이 나오면 유가는 미친 듯이 위로 솟구쳐야 하는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불기둥을 뿜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평화를 낙관하면서 기름값을 확 끌어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하고 시장의 실제 반응이 완벽하게 엇갈린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사실 과거 같았으면 공습보도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유가가 최소 10% 이상은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마치 거대한 포커 게임의 한 장면이 딱 떠올랐거든요. 아, 포커 게임이요? 네. 그러니까 미군의 공습을 새로운 전장의 서막으로 본 게 아니라 시장의 상대방이 지금 블러핑을 치고 있다고 딱 간파를 한 거죠. 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시장은 이 공습을 막 흔든 탄산음료 병 있잖아요. 뚜껑 열기 직전에 가스가 확 분출되는 것처럼 우리가 칩을 던지고 평화협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이블 한번 콱 내리치면서 기싸움을 하는 것. 딱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 탄산음료나 포커 비유가 현재 시장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심리적 해석 능력이에요. 해석 능력이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눈앞에 뚝 떨어진 공습보도라는 단기적인 노이즈,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밑바닥에 아주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종전 타결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해류에 베팅을 한 겁니다. 아, 표면의 파도보다는 심해 해류를 본 거군요. 맞습니다.
무력 충돌이라는 카드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양측이 협상의 막바지 단계, 아주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읽힌 셈이죠. 이 예리한 상황 판단이 꽉 막혀있던 원자재 시장의 물꼬를 완전히 터버렸습니다. 와, 시장의 눈치 게임이 진짜 무섭네요. 자, 유가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니까 그 연쇄 반응이 거시경제 지표들을 단숨에 그냥 휩쓸고 내려갑니다. 싹 쓸고 내려갔죠.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건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괴물, 바로 인플레이션의 심장박동이 느려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가장 무서운 악령이 물러간 거죠. 그 첫 번째 반응이 외환 시장에서 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2.90원이나 급락을 하면서 1,504.30원으로 푹 주저앉았어요. 아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환율이 1,500원대를 뚫고 막 올라갔을 때 시장 전체가 완전 패닉에 빠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맞아요. 그때만 해도 시장에서 막 이거 사이드카 발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팽배했잖아요. 네, 공포 그 자체였죠. 혹시나 해서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 사이드카라는 건 주식시장이 너무 급작하게 폭락을 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딱 멈춰버리는 일종의 시장의 긴급 브레이크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당장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가 단 일주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죠? 교과서적인 경제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네. 환율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비싸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출 마진이 팍팍 깎이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왜 주식시장은 이 환율 급강하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자산 시장에 숨통이 튀었다 이러면서 랠리를 펼친 걸까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게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구급대원한테 당장 나를 안 끌어올려주면 내 넥타이 색깔이 안 예뻐 보이잖아.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하, 네. 수출 마진이라는 넥타이 색깔을 지금 당장 따질 때가 아니었다는 그 통찰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평상시에 아주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었다면 환율 하락이 당연히 수출 기업의 실적 우려로 이어졌을 겁니다. 주가도 빠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환율이 1,500원대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치솟으면서 시장이 느꼈던 공포는 단순한 기업의 마진 축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극단적인 고환율이 유발하는 외국계 자본의 대규모 엑소더스. 아, 자본 유출. 네, 바로 자본 유출에 대한 공포였죠. 셀코리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국내 내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위기감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벼랑에서 일단 살아서 평지로 기어 올라오는 게 먼저지 수출 마진 몇 퍼센트 깎이는 건 완전 나중 문제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시적인 시각, 즉 빅픽처에서 봐야 해요. 환율 하락이 가져오는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그 단점보다 국가적인 자본 유출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막아냈다는 그 안도감이 시장을 압도한 겁니다.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한 거네요. 네, 거시경제의 숨통이 트인 건 외환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채권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채권 시장도요? 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664%로 하루 만에 0.072%포인트나 급락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4.41%대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사실 하루에 0.072%포인트 하락이라는 게 청취자님들 피부에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당장 당신의 삶에 혹은 지금 우리 지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기준점이 되는 거군요. 네, 이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다는 뜻이고요. 이는 곧바로 일반 가계, 즉 청취자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나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 대출이자가 줄어든다. 그렇죠. 거시적인 지표의 하락이 매달 여러분이 내야 하는 그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산소 공급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와, 정리가 싹 되네요.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환율 하락이 자본 이탈을 막고 금리 하락이 가계의 숨통을 틔워준 거군요. 완벽한 삼박자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무시무시한 삼중고의 족쇄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자, 이 무거운 거시경제의 모래주머니를 딱 떼어내자마자 시장의 뭉칫돈들이 미친 듯이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곳. 바로 AI 반도체 섹터죠. 이제 오늘 리포트의 하이라이트인 그 역사적인 숫자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8,000선 돌파. 와, 정말 상상만 하던 숫자가 드디어 현실이 된 날입니다. 네, 2026년 5월 26일 마감 기준 대한민국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8,000선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8,047.51로 마감을 하면서 전일 대비 무려 2.55%나 상승을 했죠. 장중에는 막 8,130선까지도 터치를 했잖아요. 맞아요. 코스닥 역시 1,172.52로 훌쩍 뛰었고요. 사실 글로벌 증시도 동반 축제였어요. S&P 500은 7,490선, 나스닥은 26,450선에 넘어서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일본 증시도 대단했죠. 네, 일본 니케이 225 역시 6만 5천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다우존스만 한 0.16% 소폭 하락을 하면서 살짝 숨을 골랐네요. 억눌려 있던 펀더멘털에 대한 갈증이 폭발하면서 글로벌 자본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주식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티의 정중앙에는 단연 기업들의 눈부신 혁신이 딱 자리 잡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세대 HBM4 생산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1조 달러요? 진짜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증시의 쌍도마차를 완전히 하늘로 쏘아 올렸죠. SK 하이닉스가 주당 2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200만 닉스 시대를 열었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30만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진짜 경이로운 기록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이 HBM4라는 게 이게 뭐길래 기업 가치를 1조 달러로 만들고 한국 증시를 8,000선으로 끌어올린 건가요? 그 AI 기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병목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의 AI 칩을 엄청나게 똑똑하고 처리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른 천재 교수라고 한번 해보죠. 천재 교수요? 네. 그런데 이 천재 교수가 책을 읽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아주 얇은 빨대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아, 머리는 빨리 도는데 데이터가 안 들어오니까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두뇌 회전은 빠른데 데이터를 빨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작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이 얇은 빨대를 수백 개의 거대한 송수관 파이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빨대에서 파이프로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이 생산을 발표한 이 HBM4는 그 거대한 파이프들을 아예 칩 위에다가 아주 미세한 단위로 입체적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병목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메모리 반도체의 진짜 끝판왕입니다. 아, 끝판왕! 네. AI 혁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열쇠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답답했던 천재 교수한테 드디어 뻥 뚫린 거대한 고속도로를 쫙 깔아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까는 핵심 기술을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가 딱 쥐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로 돈이 몰리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화려한 축제의 장에서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아주 기묘하고 좀 소름 돋는 모순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아,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인 8,000선을 돌파하면서 막 심페인을 팡팡 터트리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13거래를 연속으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13일 연속 매도. 네, 그랬죠. 이 역사적인 파티장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용히 자기 지갑을 챙겨서 뒷문으로 쓱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차익 실현을 한 거죠. 반대로 그들이 던진 그 엄청난 물량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9천억 원어치나 쓸어 담으면서 시장의 멱살을 잡고 8,000선으로 확 끌어올린 거고요. 아니 왜 이 두 거대 자본이 이 완벽해 보이는 호재 앞에서 완전히 정반대 행동을 한 걸까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이 시장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 자본에게 한국 증시는 아무리 코스피가 올라도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신흥국 시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군요. 이들의 운영 원칙은 아주 냉정해요.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올 때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고 코스피가 8천을 찍었다는 건 그들의 리스크 모델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이익 실현의 타이밍이자 비중 축소의 강력한 신호였던 겁니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와 차익 실현이라는 교과서적인 매뉴얼대로 그냥 움직인 거네요. 그렇다면 9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베팅한 우리 국내 기관의 입장은 뭡니까? 국내 기관은 단순히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펀더멘털의 구조적 변화, 여기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요? 네, 마이크론이 HBM4를 생산한다는 건 곧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한국 반도체 생태의 전체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폭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국내 기관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AI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자신들의 벤치마크 수익률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안 사면 뒤처지니까요. 네, 결국 외국인은 매크로 리스크 해소를 핑계로 돈을 딱 챙긴 것이고 기관은 AI 펀더멘털의 성장이라는 꿀통을 쫓아서 돈을 확 밀어넣은 겁니다. 이 치열한 수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결국 앞으로 시장이 증명하겠죠. 와, 숫자 이면에 있는 이런 역학 관계를 딱 알고 나니까 그 8천이라는 숫자가 마냥 핑크빛으로만 보이지는 않네요. 항상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조 원, 수백조 원이 클릭 한 번에 오가는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의 아찔한 고층 빌딩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아래로, 아주 현실적인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볼까요? 네, 실물 경제 이야기죠. 맞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당신이 마트에서 결제해야 할 영수증이 있는 곳, 바로 진짜 현실 경제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책 뉴스가 후반부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로 오늘 27일부터 이틀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02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02억 원 투입. 네. 네, 대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사용된 면세유거든요. 저는 이 한 줄의 뉴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의 민낯을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주식창은 어제 터진 중동 평화 소식에 아주 붉게 불타오르면서 막 미래를 축하하고 있는데 당장 밭에서 트랙터를 모는 농부들은 여전히 한두 달 전의 살인적인 고유가, 그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금융시장의 속도와 현실 경제의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죠. 그 잔인한 시차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네, 금융시장은 항상 미래의 기대를 현재의 가격으로 가져와서 거래하는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곳입니다. 종전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당장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선반영하니까. 하지만 실물 경제는 철저하게 과거와 현재의 물리적인 시간에 꽉 묶여 있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 아침에 주유소의 기름값이 떨어지거나 마트의 사과 가격이 바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원유가 수입돼서 정제 공장을 거치고 그게 다시 각 농가나 주유소로 배달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농부들이 지금 당장 트랙터에 태우고 있는 기름은 유가가 정점을 찍었던 몇 달 전에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온 원유로 만든 겁니다. 그 시차 동안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 경제가 떠안게 되는 거죠. 아, 과거의 청구서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만약 정부가 이 3, 4월의 고유가 타격에 대해서 102억 원의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가들이 버티지 못하겠죠? 네. 싼 기름이 유통되기도 전에 농가들이 먼저 파산해버리거나 그 엄청난 비용이 고스란히 농산물 가격에 전가되어서 다음 달 우리의 밥상 물가를 덮치게 될 겁니다. 그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다 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102억 원이라는 돈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코스피 시가총액에 비하면 진짜 먼지 같은 숫자일지 몰라요. 하지만 서민 경제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도록 버텨주는 가장 필수적이고 절박한 안전망인 셈입니다. 와, 금융시장의 혁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가계 경제라는 든든한 내수가 딱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 다 사상 노각일 뿐이겠죠. 맞습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거죠. 트랙터가 멈추면 아무리 똑똑한 AI가 있어도 우리가 당장 밥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단 며칠 만에 1,500원대 환율과 사이드카의 공포에서 코스피 사상 첫 8,000선 돌파라는 역사적인 환희로 180도 뒤집힌 시장을 살사치 해보여봤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의 해소, 그리고 그로 인한 거시경제 압박의 완화,
또 폭발하는 HBM 반도체의 펀더멘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실물 경제와의 잔인한 시차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복잡한 현상을 종합하면서 오늘 브리핑 리포트는 아주 차분하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죠?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보이며 시장이 지금 미친 듯이 환호하고 있지만 섣부른 흥분으로 무리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이 안정세가 진짜 실물 경제에까지 완전히 안착을 하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아, 확인하고 움직여라. 네. 그러면서 자신만의 안전 마진, 즉 세이프티 마진을 단단하게 다져가라는 당부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다시 선명한 뼈라 보인다고 해서 그 깁스를 풀자마자 막 전력 질주를 하면 다시 다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재활 치료가 필요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풀어낸 이 복잡한 정보의 조각들을 잘 연결하셔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단단한 통찰로 만드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의 뇌를 강력하게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공포가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토록 완벽한 환희로 변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죠. 네. 지금 시장은 종전이라는 가장 큰 지정학적 호재, 그리고 AI 메모리 혁신이라는 완벽한 기술적 호재를 모조리 가격에 반영해서 코스피 8000이라는 아주 눈부신 거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모든 리스크가 싹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지금 시장이 너무 파티에 취해 있어서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다음 블랙스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블랙스완이요? 네, 주식시장의 이 거대한 축제가 끝이 나고 그 창구서가 우리 현실 경제의 영수증으로 툭 떨어지기 전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질문입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이 찬란한 빛의 반대편, 그 그림자 속에 과연 어떤 균열이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꼭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그림자를 보는 게 진짜 실력이죠. 오늘 하루도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시면서 지혜롭게 시장을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인사이트와 통찰이 함께한 대화 덕분에 제 머릿속도 아주 맑아진 기분입니다. 청취자님의 성공적인 탐험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